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63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34일차입니다. 네. 오늘 이제 퓨처 셀프를 하면서 이 책을 깊이 계속 또 하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미래에 될 것을 생각하나? 습관적으로 과거에 내가 안 됐던 거를 생각을 하나? 하는 이제 어떤 순간순간 공부도 하고 책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또 공부를 하니까 그때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에너지, 불안감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거 뭐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지? 뭐 저도 느끼거든요, 불안감을. 뭐지? 뭐 때문에 그러지? 아,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안 될까 봐,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순간 작동하는 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스탑하고, 아, 그래,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왜 그러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탑을 자꾸 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8페이지에요. 다섯 번째 줄 볼게요. 플랭크에게 미래의 희망과 목적은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의 핵심 토대였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는 방황하고 왜곡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는 방황을 하고 왜곡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잃는다. 사람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삶에 대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채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휩쓸리는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소멸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목표가 없는 곳에서 소멸한다. 그렇죠? 어, 성공적인 삶을 핵심 토대로 목적, 희망과 목적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음, 그들은 사람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삶에 대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채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휩쓸리면서 그냥 계속 피해자가 되는 거냐, 내가 피해자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심한 경우 막 있죠. 우리가 다 200 이하에서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해요. 아, 오래간만에 어제 저 어제 완전 집중을 하진 못했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대구에서 하면 집중을 못해요, 중간에. 근데 그래도 그 뒤에 간식을 먹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질의응답할 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좀 낫긴 한데 또 중간중간에 뭐 이제 챙길 게 있어서 집중은 못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의식 수준을 0, 그죠? 0에서부터 1000까지 어제 막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오래간만에 중간에 한번 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의식 수준을 쫙 풀어주시기는 오래간만에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예, 엄청 야, 이게 되게 좋다. 다시 들어야지 제 방송하면서 또 이제 그랬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200 이하는 전 세계 인구의 78%가 200 이하인데 감정에 막 헤매고 있죠. 그래서 피해자가 되게 많아요. 피해 의식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80%는 피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의식 공부를 만나고 이렇게 뭔가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달라지려고 하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발전하려고. 그럼 거기서 피해자에서 저도 엄청난 피해자였었던 것 같아. 근데 세상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피해자밖에 없는 것 같아.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로서 살면서 산다고 그게 뭔가 일이 해결이 되나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원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원하는 거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도 없는 편안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냥 또 내가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거.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뭔가 어, 굉장히 거창하고
무슨 깨달음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이 순수해지고 편안해지는 거, 평화로워지는 거.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깨달음하면 나랑 먼 것 같아서 단어에 뭔가 그 신념이 믿음이 있는 거죠. 단어에 깨달음이. 뭔가 특정한 사람만 뭐 해야 되고 뭔가 집을 떠나서 뭔가 해야 되는 뭔가 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편안해지는 거. 내가 원래 순수한 상태라서 순수한 에너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쵸?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피해자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거에서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나의 상태로 가는 거죠. 목표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목표가 없는 곳에선 소멸한다. 여기서 소멸은 내적 붕괴를 말한다. 목표가 없으면 소멸한다. 목표가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내적 붕괴를 말한다. 내적인 붕괴. 내적인, 내적 붕괴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인간이 말살되고 신체적 건강을 잃는다. 신체적인 건강을 잃게 된다. 플랭클에게 목적은 모호한 희망이나 막연한 낙천주의가 아니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였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였었다는 거예요. 플랭클에게는. 그는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일을 설명할 때, 성취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일을 설명할 때 목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목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목적, 의미 또는 목표를 이루려는 것에 대한 그의 설명은 희망을 주제로 한 현대 연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의 설명은 희망을 주제로 한 거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 희망은 그저 막연한 소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삶이 어떨지 잠시 생각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지금의 의미가 너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의식 수업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봐도 그냥 어쨌든 20살까지 해가지고는 어쨌든 엄마의 관심과 그 희망이 그런 거였던 거죠. 목적이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뭘 열심히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어쨌든 거기 붙어서 살고 그랬던 게 크게 그게 뭐 없었어요. 공부도 못했죠. 그래서 공부에 뭐 나는 1등을 해야 되겠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목적이라도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 의식도 전혀 없었어요. 진짜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그냥 사나. 엄마한테 특히 잘 보이고 사나 하는 것들이 제일 첫 번째 이제 목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점점 크다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독립이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20살이 19살 되면서 이제 그 마음을 가졌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남편을 20살 때 또 바로 만났어요. 그리고 23세 결혼을 하고 이 남편한테 의지해서 내 삶을 이 사람이 내 삶을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망을 딱 하죠. 30살 때. 야, 이게 아니구나. 10년을 바라보다. 그러면서 10년을 바라보다 그게 아니구나 했으면서 그때 이제 만났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의 꿈,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게 있었어요. 능력 있는 엄마, 능력 있는 딸. 능력 있는 딸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가셨어요. 이 능력 있는 엄마가 정말 진정한 능력 있는 엄마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진짜 능력 있는 엄마구나라는 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더 뭔가 펼쳐져야지 될 것 같고, 그거를 그 아이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제가 사는 삶에 그렇게 그 성공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나는 그렇고 너만 그래 이게 아니라
그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어떤 그거였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하다 보니 또 그것도 8년 하다가 그냥 아이고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다음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 목표가 없었는 거죠. 그게 작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남과 비교를 해서 이만큼 가고 껑충껑충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남이 한 계단 오르는데 한 달, 두 달, 6개월 걸려도 내가 1년 만에 한 계단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표가 있었다가 그 목표가 없어지니까 쫘르르르 제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무기력하게 한 의식 수준 50?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가 첫 번째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뭐 하고 있지? 내가 희망이 있나? 미래에 대한? 뭘 보고 있지? 남편한테 기대면서 그러고 있나? 그건 또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데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니까 돈을 벌다가 말아버리고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죠.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에 깔려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게 더 많으냐, 더 작으냐, 약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또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오로지 엄마한테 주의를 끌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아휴 제가 제가 보니까 그 참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병원에서 자다가 왔거든요. 새벽에 이제 4시에. 그래서 이제 씻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또 오빠가 병원에 있어요. 근데 심장이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그러니까 시술도 안 되고 약물도 안 되는 거예요. 혈관이 너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야, 심장을 수술을 해? 그러고 가만 보니까, 심장 수술해서 여기 이렇게, 그, 심장 수술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거 한 사람, 꼬매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가슴에 여기 심장 수술해갖고, 바늘 자국이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러면서 그랬는데, 보니까 저희 오빠도 여기 이만큼 수술해가지고 또 꼬매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유심히 이제 제가 또 이제 의식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가 또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어제 이렇게 지켜봤어요.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한 8시쯤 교대를 해줬죠. 왜 저희 남편은 처갓집 일에 있잖아요. 저 사람을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걸 교대로 해주니까 남동생하고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빠가 결혼을 안 해놓으니까 61살인데 환갑이에요 올해. 근데 결혼을 안 해놓으니까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고 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 둘밖에 없는 거죠. 이 동생이 2박 3일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병원에 실려 들어가면서 2박 3일 있다 월요일 날 가고 이제 교대를 이제 저희 남편이 하고 저는 처음에 뭐 좀 이기적인 제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신념 얘기를 해요. 이거 하다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다가 신념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선생님께서 그거 있잖아 뭔 영 있잖아 하시면서 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무슨 뭔 영 있잖아 그거 다 미워해가지고 나갔잖아 그러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탁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서 있었어요. 그때 서 있으면서 선생님을 딱 쳐다보면서 뭔 영 있잖아 하시는데 툭 하는 게 이제 그 이름만 탁 얘기를 해도 속에서 뭔가 순수의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순수한 상태가 돼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과 그려지면 툭툭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맷돌같이 가려놓은 선생님께서 토요일 날 그러셨거든요. 나는 순수의식이다. 완전 그 밝은 빛인 거예요. 근데 그 가려지고 있는 거는 놓아버리고 용서를 해라. 그럼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있잖아요. SNS 만난 우리들은 그거를
없애면 없앨수록 진짜 야 1억도 벌고 10억 이상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순수의식의 상태에서 나 이달에 매출이 이만큼 떴으면 좋겠어. 뜨는 거죠. 오는 거죠, 사람들이 순수의식에서. 저는 선생님은 깨달음 순수의식에서 깨달아가지고 절로 어디로 가시는데 의식이 높은 데로 가시는데 저는 아직 뭔가 사회에서 부자로 사는 어떤 그런 거에 아직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원하면 뭐 매출도 뜨고 사람들도 막 온라인에서 우르르 오지 않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제가 더 가려진 것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이걸 하려면 가려진 것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도 탁 올라오는 게 뭐냐면 툭 올라오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요즘에 그거를 되게 많이 해결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내가 관심을 받으려고 해서 관심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도 받으려고 하고. 근데 동생은 그나마 분노도 많은데 그러니까 참 센 누나를 만나고 센 여동생을 만나가지고 오빠하고 남동생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센 누나를 만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도 안 해봤었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엄마의 주의를 끌고 와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같이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가시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주의를 끌고 오는 거가 정말 내가 주의를 끌고 오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왜? 나는 순수의식이니까. 그래야 내가 미래에 희망을 갖고 미래에 내가 세팅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거는 여기서 있는 게요. 이 퓨처 셀프가 되려면 퓨처 셀프 스스로 미래에 나가 되려면 미래가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거지 내가 막 거지같이 막 일도 못하고 막 찌그러져가 막 이런 나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들 모두가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한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얼마 있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퓨처 셀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퓨처 셀프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거 시크릿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는 일단은 뭐 목표가 왜 이루어져야 돼 이거에 대한 강한 게 이제 시크릿이 왜 이루어지는 강하지만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시크릿을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고 무의식에서 무겁고 가려져 있는 순수하지 못한 부분 내 생각이 툭툭툭 올라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어제도 딱 보면 요번에도 이제 누가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다 왔어요. 왔는데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이제 문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단체 문자로 보내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 그 이제 뭐 조의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끝에 제가 이제 아직 무주상 모시가 내가 540일 무주상 모시가 제가 아직 안 돼가지고 참 이제 문자가 이제 이렇게 부주하고 그러면 또 이제 답례 문자가 오잖아요. 그리고 답이 오는데 어, 그 나중에 따로 저기 뭐야 지금 제가 그 잠깐만요. 제가 지금 책을 읽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는요. 제 톡에 프로필 보시고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상담을 좀 해 드릴게요. 네. 기지배님? 기지배님? 예, 그렇게 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질문을 막 하세요. 예, 본인에 대한 상태를.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탁, 그러면서 문자가 다시 탁, 이제 답이 왔는데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답을 또 탁탁탁탁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참, 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기심 있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제 안에 있는 저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왜? 전체를 보고 이타심을 가지고 전체를 보기보다는 엄마한테 내가 관심은 내가 독차지하고 봐야 돼라는 마음이 이기심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에고의 이기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요새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나밖에가 아니라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늘 선생님은,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냐? 뭐 계속 15년 동안 듣다 보니까, 그래, 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나만 사랑해? 내가 엄마 입장에서도. 그잖아요. 누가 하나만 사랑할 수가 없이 셋 다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셋을 낳았으면 셋을 사랑하고, 둘을 낳았으면 둘을 사랑하고, 이 사업자들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똑같이가 아니라
쟤는 내 말 잘 들으니까 잘 살아가고, 쟤는 어이구 내 말 더럽게 안 듣네 하고 밀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고루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기적인 나는 그 자체가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나는 엄마가 나만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기심이잖아요. 그거 제 이기심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기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딴 거보다 뭐 관심 받아가지고 막 또가닥또가닥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많이 편안해지는데, 어제 오빠를 보면서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야, 오빠가 저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는데 나는 나밖에 몰랐구나. 이기적인 나를 보고 관심 나만 받으려고 하는 나를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 어제 틈 얘기하신데도 제가 그 전에 그게 이제 메시지가 올라왔을 때 꿈틀하고 해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있었거든. 딱 보는 순간 그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 속에서는 이기심, 나의 이기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기심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거보다는 투사로 쟤는 이기심 그게 내 건데 이럴 완전 내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어제 오빠를 탁 보면서 야, 저 오빠가 되게 정신적으로 약도 먹고 5학년 때부터 오빠가 이제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그걸 오랫동안 제가 50년을 약을 먹으니 엄마가 맨날 걱정하던 게 심장이 막 안 좋은 거예요. 혈관이. 신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50년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어놓으니까 엄마가 걱정하시던 거. 저도 무의식에 엄마가 걱정하던 게 들어와 있는 게, 아, 엄마가 걱정하던 게 나한테도 무의식에 있고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를 보고도 본인은 희망이 또 좀 별로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을 잘 벌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어떤 막 이상한 소리 막 하죠. 하는데 뭐 딴소리도 하고 막 이러길래 유튜브에서 명상하거나 좋은 거 읽기 그거 들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순수 의식이다. 나는 참나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신념과 신념쟁이야. 나는 빛이다. 그거 외워라. 생각이 올라오면 계속 옆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 내가 일을 할 때는 하는데 틈날 때 어제 생각지도 않게 두 개가 하나는 다음 주에 또 있는데 미뤄지고 하나가 이제 미뤄지면서 오늘 일로 미뤄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찍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서 보면서 저의 것들을 이제 찾아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를 통해서도 그 친구를 통해서도 찾아지는데 이기적인 나. 아, 이기적인 나, 이기심이 아주 그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의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공부하면서도 투사를 하면서 내 건데 하면서 그건 내 건데는 아, 내 안에 있다라는 거랑은 다른 상황인 거죠.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거랑은 다른 상황인 거예요. 투사를 아직 하고,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기는 한 것 같은데 스탑은 안 된 거예요. 그 상황이 제가 이제 선생님이 요번에 생각이 있어. 생각하는 거를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리면 스탑이 돼 하는데 알아차리는 게 완전히 100% 알아차리질 않으니까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기적인 이기적인 그 내 마음이 있었고 나만 독차지하고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 진짜 불안해서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삶이 이제 주제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본인에게는 목표가 몸도 안 좋지 목표가 없는 거야. 아, 목표를 줘야 되겠다. 제가 어떤 목표? 의식을 다시 쫙 펴주면서 오빠의 너의 목표는 의식 성장하는데 이 생에서 어디까지 갈 것 같냐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네 상태가 어떤 거냐 지금 100이다 100에다가 무기력했다가 수치심 느끼고 막 이런 상태인데 용기를 내서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다음 생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 사업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의식의 목표를 가지고 한번 내면을 진짜 직시하고 내면을 보는 건 투사하지 않는 상태. 그렇잖아요. 어제 거 다시 들어야 돼. 어제 되게 좋더라고요. 의식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상태로 되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
희망이 없다면 삶이 어떻게 될지 잠시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식에, 제일 중요한 건 삶이 의식 성장하려고 에너지가 빛의 원래 상태의 순수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가려져 있는 거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거기에도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한 번 얘기한다고 되지는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내 안에 그 나만 엄마한테, 오빠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하여튼 그랬거든요. 막 얘는 그러니까 저보고 태어나니까 막 그냥 똥도 잘 싸고 잠도 잘 자고 애를 안 먹여서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오빠는 태어나면서도 2년 먼저 태어났는데도 막 놀래서 울고 막 똥도 막 푸른 똥 싸고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 이겨먹으려고 했으니 참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딴소리를 막 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 불안해서 저러고 하니까 남의 얘기 자꾸 하지 마. 그 나한테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그냥 해줄 수가 있어지더라고요. 의식 공부를 하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있잖아요. 의식 공부 들으시는 분들은 의식에서도 나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의식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단지 멤버를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한 명이라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겠다. 또 뭐 의식에서도 초대를 몇 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며 계획을 세울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다면, 기대하면서 나는 몇 명을 초대할 거야. 의식 수업에 초대하는 게 제일 쉽지 않아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쉬워요. 왜냐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사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왜?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나 이런 거보다도 더 초대하기 좋은 게 의식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 들어왔나 모르겠네. 네, 어떻게 하다가 반짝방에 또 들어오면서 오늘은 또 안 들어왔네. 그래서 이렇게 요새 중간중간에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초대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반짝방에 들어와 있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짝방도 참 그냥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본인들이 있다가 또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수업을 들었는데 막 선생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저번에 6주 코스 할 때 5주차 듣고 갔다가 아유 다 알아요 이랬다가 다시 왔으니 어떻게 한 번만에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저도 제가 요새 또 그것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좋아져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비난했구나. 제가 오랫동안 사람을 비난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해가 되는구나. 나도 그랬는데. 근데 요새 들어오시는 분은 더 빨라지긴 하지만, 나도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려고 하는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가 없다면 현재는 몹시 고통스러워진다. 여러분들도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루 그냥 늘상 하는 거, 밥 먹고 뭐 자고 일어나고 뭐 하고 뭐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그냥 늘 하던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의식이든 의식 안에 초대를 하든 초대하는 게 엄청난 의식 성장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왜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내가 나 싫다고 도망갈까 봐? 도망가면 어때요? 어이구 중요한 걸 얘기해 주는데 뭐야 지가 못 알아듣고 하면서 지가 나를 떠나면 지가 손해지 내가 손해야 하면서 있잖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한 멤버라도 소개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목표를 갖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벌써 32분이 됐죠? 그래서 몹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미래에 대한 희망,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질지 여러분들한테 맞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적어서 6개월 뒤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어버립시다. 네.
네,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고요. 네, 오늘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어제 수업했죠? 토요일 날은 또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6월 1일 날 무의식의 깨달음 시크릿. 한 번 했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시커먼 먹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돼. 될 때까지. 아, 이렇게 쉬운 거야 라고 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수업은. 아시겠죠?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